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별 또 재미없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방금 들어온 속보로는 또 한중 통화 수합 관련된 쪽에서 연장으로 이어지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또 시장에 어떻게 미칠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일단 재미없는 가운데 새로운 종목들, 틈새 종목들 없나를 계속 찾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중에서 지난 저희 빨간펜 시간에서 한 두세 번 언급드렸던 그린 플러스라는 종목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신고가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모멘텀이 있고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가는 종목들은 오히려 시장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오늘은 겨울 관련주 쪽, 특히 겨울 성수기를 앞두고 종목들의 변화가 어느 정도 또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여러 가지 흐름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보실 흐름들이 최근 날씨죠. 특히 기상청에서 얘기한 날씨를 봤을 때 일단 한마디로 라니냐 현상이 올해는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라니냐 현상이라는 해수면 온도가 어떤 육지 온도보다 좀 더 낮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기온이 추울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일단 기온 변화가 확대된다는 쪽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기상청이 자신 없으면 변동성 확대. 저희도 그러죠. 주식 전문가들도 시장에 대해서 어떤 변화에 자신감이 없으면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그러는데 일단 변화 확대 쪽으로는 얘기하는데 추울 가능성이 높다는 쪽을 암시하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석 이후부터 좀 기온들이 좀 빨리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방용품에 대한 매출이 증가가 되는데 일단 소비 측면이다 보니까 먼저 살펴야 될 부분들은 소비 심리겠죠. 이쪽에 대한 변화가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실 텐데 일단 무엇보다 추워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분위기에서 이 코로나19 우려감, 독감에 대한 우려감, 백신 잘못 맞아서 요즘 사망하시는 분들도 안타깝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어떤 현상들이 같이 이어지는 쪽이 난방용품 매출 증가로 나오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요. 일단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최근에 일주일 동안 10월 초에 나타났던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이마트에서 판매됐던 난방용품을 보게 되면은 전기 매트, 전기요. 저도 안 썼었는데 처음 써보다 보니까 신세계 같습니다. 혹시 따뜻함 찾으시는 분들은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고요. 홈쇼핑은 아닙니다만. 네, 그래서 이런 쪽에 홈 이코노미가 반영되는 측면들인데 의류 쪽도 의외로 강세를 보이고 있죠. 스웨터, 점퍼 이런 쪽도 난방 관련된 쪽에서 좀 몸을 따뜻하게 챙기자라는 부분과 함께 웜 이너웨어라고 하는 쪽은 그냥 내복입니다. 이쪽도 상대적으로 10월 초부터 계속 눈여겨볼 수 있는 판매가 나온다는 쪽이 주목해야 될 흐름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봤었을 때 그러면은 지금까지 어떤 대표적인 전기가스나 의류 같은 난방용품과 관련된 쪽의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한참 지수에 못 미쳤습니다. 생각보다 좀 못 미치다가 최근 들어서 오히려 지금 보여지고 있는 섬유의복 같은 경우는 좀 더 빠르게 지수의 흐름들을 동행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어제 보였던 전기가스 업종들도 일단 빠르게 격차를 해소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새로운 어떤 시장의 틈새 쪽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쪽에서 한번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또 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섹터다 보니까 소비 심리와 환율이 중요하겠죠. 근데 환율은 지금 워낙 강세로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맞는데 이쪽 소비 심리는 일단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소비 심리 관련된 쪽으로 봤었을 때 한국의 소매 판매와 소비자 신뢰 지수의 동향을 같이 지켜보게 되면은 좀 부진합니다. 대표적으로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한번 좀 빠르게 올라오다가 다시 꺾이기 시작했죠. 2차 대유행에 대한 부담감들이 이어지면서 또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바닥을 확인하고 턴하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분위기 쪽에서 내수만 바라보면서 무조건 모두 다 좋아진다라고 보기에는 워낙 강세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쪽에서 이 소비자 신뢰 지수의 추이를 확인하면서 계속 내수와 관련된 유통 업종들의 흐름들도 같이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겨울 관련주의 특징을 한번 본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성수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겨울에 다가오다 보니까 단기적인 관점 쪽에서는 어떤 이용을 할 수 있어도 큰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여름에는 난방 관련주 약간 반대로 이용하는 전략이죠. 겨울에는 오히려 음료, 맥주, 빙과 관련주가 단기적으로는 저점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혹시나 하이트 진로 같은 맥주 쪽은 오히려 이번에 겨울 때 좀 많이 주가 조정받을 때 또 한번 사보는 전략들이 어떨까라는 쪽도 한번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기관 매수세가 눈에 띕니다. 특히 최근에 매수한 기관의 동향을 보게 되면 현대백화점, 신세계, 롯데쇼핑, 또 GS 리테일도 마찬가지고요. 이마트, F&F 이쪽은 또 중국의 광군절 모멘텀도 있다라는 쪽에서 이런 어떤 상대적인 유통주나 그와 관련해서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종목들을 매수를 한다는 관점 쪽에서 어떤 변화가 요인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에 대한 동향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겨울이면 호빵이지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고 SPC 삼립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기관 매수와 함께 주가가 움직이는데 솔직히 호빵 관련된 매출은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SPC 삼립은 식자재 관련된 매출이 거의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같은 어떤 파리바게트나 이쪽에 대한 식자재 매출 관련된 쪽이 좀 더 동향이 크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오히려 양산빵이라고 하는 아직 베이커리가 아닌 양산빵으로 맥도날드 같은 데 들어가는 빵이 있죠. 이쪽을 좀 더 주목한다라고 되면 면밀하게는 어떤 겨울 관련주를 넣어야 되나라는 쪽도 매출 구조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상당히 고밸류를 받았다가 아직까지 올해도 그렇게 큰 변화는 없죠. 그런데 서서히 주가가 많이 낙폭이 컸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소외를 회복한다는 관점 쪽에서 시장에 변화가 들어온다는 점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주가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에 따른 반발 매수 정도로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난방의 지역 난방 공사는 어제도 살펴봤었죠. 기저효과와 함께 실적 흐름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돌아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상당히 저평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하락한 부분들을 좀 되돌리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여기서 또 주목할 종목 중에 하나가 경동나비엔 같습니다. 이 회사는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어떤 작년에 뭐 중국 관련된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좀 흔들렸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올해 회복되면서 나오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도 돋보이게 움직이고 있는데 성장을 한다는 관점 쪽으로 포인트를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에도 계속 관심은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또 의류의 어업무역 같은 경우는 일단 그래도 아웃도어다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때 의류주들이 상당히 큰 타격을 입었던 부분들을 살짝 어느 정도 좀 선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어느 정도 좀 선방을 했는데 주가 자체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수준 쪽에서 이 낙폭을 좀 회복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녹십자 같은 경우는 백신 관련된 종목인데 일단 주가가 올해 많이 올랐습니다. 관련된 제약 바이오주 이번 올해에 아무래도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모멘텀 속에서 많이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좋아져도 좀 부담이 되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규 매수 관련된 쪽에 대한 접근은 그렇게 썩 권해드리고 싶진 않지 않나라는 생각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쪽에서 어느 정도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게 되면은 일단 좀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전략은 대응 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추세적인 강세가 이어질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 쪽에서 접근을 하시되 중기적으로 저항권에 들어온다. 즉 저점에서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익 실현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좀 선전했고 그래도 내년도 계속 실적이 반전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전반적인 종목들의 흐름들을 같이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관심주를 찾아봐야 되겠죠. 관심주 두 종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중에서 의류 쪽에서 필라홀딩스가 아무래도 눈에 띄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주가가 낙폭이 좀 커지다가 좀 소외됐다는 관점 쪽에서 올해 영업이익은 작년에 한 50% 수준이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정상화를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반발매가 좀 나오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아쿠시네트라는 회사를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나 지금 미국 시장의 주가를 살펴보게 되면은 필라홀딩스와는 정반대로 주가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타이틀리스트 혹시 골프 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쪽이라든가 푸조이라고 하는 골프와 골프 의류 이쪽도 아무래도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골프 관련주로 부각을 덜 받았다는 관점 쪽에서 오히려 주가에 한번 다른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는 한 단계 레벨업된 45,000원, 47,000원대 정도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로 보여지고 있고요. 손절가는 35,000원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또 하나 석유난로라고 하는 브랜드 겨울이 아무래도 성수기죠. 그런데 이 부분이 30개국에 수출하면서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원래 파세코는 단순하게 겨울 쪽만 아니라 가전 관련된 쪽에 전반적인 매출을 다 일으키고 있는데 여름에도 한 번쯤 부각은 되는 회사죠. 그중에서 석유난로 쪽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 35%를 1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캠핑 문화가 계속 또 부각을 받다 보니까 판매가 호재가 되고 있고요. 2분기 실적을 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강하게 변화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3분기도 이런 변화가 나오지 않았을까로 추정되면서 그에 따른 흐름들에 대한 기대감을 살짝 높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한 단계 레벨업을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목표가는 15,500원대로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1,500원대로 보시면서 대응하는 전략 쪽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겨울 관련주 쪽에서 시장에서 좀 소외된 종목들이 없을까라는 쪽에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찾아봤는데요. 시장이 당분간 부진한 만큼 어떤 소외됐던 종목들의 반발 매수와 기관의 또 틈새적인 매수세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